하지만 해병대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안 되는 사건을 이렇게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해병대 정신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난민 사건의 결정은 해병대 정신으로 내렸던 판결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필로그에서 효연님, 소녀시대 효연님 유튜브에 나오셔서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만 봤는데요. 정직한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네. 사회로서 일하면서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질 줄 알고도 하는 사건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저도 하다 보면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걸 알고도 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게 공감이 갔습니다. 적인 말들이 박기쁨 변호사님이 주로, 그러니까 강다윗 변호사는 조금 이 분야에 별 관심이 없는 명예를 쫓는 변호사님처럼 나오고, 근데 박기쁨 변호사님이 아주 올곧게 얘기하는 변호사님을 얘기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법의 보호를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하는 게 공익이니까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주민의 역구성 사건이니까 당연히 공익이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다윗 변호사는 누굴 위한 이게 공익입니까? 이게 빈곤 가정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서 몇 가지. 위니는 어떤 게 좀 인상 깊으셨어요? 인상 깊고 실망을 했거든요.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주제가 이제 저도 많이 들여다보고 앞으로도 많이 들여다볼 이제 이주 난민 이슈를 본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는 사실 좀 결론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서 조금, 정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화나는 포인트도 있었어요. 저게 저렇게 불인정 결정 취소가 저렇게 쉽게 된다고? 저렇게 쉽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래도 저희가 의사분들이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 오글거린다라든지 실제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이런 거를 조명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저희는 난민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난민 이야기가 어떻게 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담겼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람들한테 이걸 계기로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 특히 해외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지. 사실 드라마가 되게 무거워지잖아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이주민들과 다 같이 축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양촌면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좀 더 이야기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둡고 무겁고 힘든 고통을 삶이 짊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드라마에서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비극이 난민이라는 삶의 배경에 녹아있다는 걸 좀 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중간에 재미있었던 거나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은, 이거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판사님이 판결 선고를 하잖아요. 판결 선고를 보통 저희들이 들으러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판결 선고를 들으러 가지 않아도 이제 15분이나 20분쯤 있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막상 가서 듣는 거가 되게 괴롭고 힘들어서이기도 해요. 그런데 큰 사건, 중요한 사건들은 정말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를 다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안에서 이제 노트 필기를 해가면서 판결 선고를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라든지, 중요한 판결 같은 경우는 테러방지법에 관련된 1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도 다 가서 녹취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경우가 나와요. 판사님들이 판결 선고를 할 때 A부터 B까지 결론을 쭉 나와서 설명한 게 아니라 쭉 얘기를 하다가 다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꺾고, 아니면 쭉 좋은 얘기를 하다가 그걸 그대로 가려면 따라서 이렇게 이제 끊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에 변호사들이 중간중간에 처음에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 중간 뒤에서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얘기를 쫙 해주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나와서 주변에서 뒤에서 그렇게 외치는 게 나중에 판사의 사건에 대해 설명할 때 좀 나올 수 있겠지만, 혹시 이원종 배우가 나와서 분을 해주셨던 조광일 판사님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저도 해병대 출신인데 그 해병대의 그 상징들과 그 표어들을 그 사무실에 붙여놓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개인 사무실을 갖게 되면
한두 개 정도 굿즈를 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해병대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안 되는 사건을 이렇게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해병대 정신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난민 사건의 결정은 해병대 정신으로 내렸던 판결이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오화와 관련된 부분은 카야님께서 결혼, 혼인을 한 특히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이주를 해온 전형적인 다문화 여성,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이라고 하는 여성의 지위를 통해서 열악한 지위 속에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점차 그 뒷얘기를 풀어가면서 보여줬고,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혼을 하면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혼을 하면 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좀 설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류 자격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이주민으로 오셨으니까 그 결혼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이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결혼 이주민 자격으로 와서 이제 한국 체류 자격을 얻은 다음에 뭐 결혼이 파탄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냥 정상적으로 이혼이 되면 그래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결혼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혼하는 것을 근거로 받았던 체류 자격인데 그것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서 이분의 체류 자격도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5화 말미에 딱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난민 사건으로 6화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의 이혼을 하고 재판상 이혼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그 카야 분님께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들도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성격 차이로 헤어지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F6 비자를 갖고 한국에 와 있는 여성이 그래서 결혼 이주민들의 어떤 위치나 지위 같은 것도 보다 보면 남편한테, 주로 배우자한테, 남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주로 한국에서의 다양한 이제 결혼의 모습이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있는 남성과 그 다음에 결혼 이주민 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여성, 이런 형태로 구성이 대다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성에게 종속된 것이어서 남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체류 자격을 연장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함께 도장을 찍어주거나 남편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남편이 아무리 잘못을 한다고 해도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판결문에 등장해서 이혼을 허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가 되어야만 여성들이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잘못 그게 안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감내하게 살아야 되는 일종의 가정 내의 종속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지위가, 열악한 지위가 여성들에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카야 님의 삶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판사님이 이 드라마를 쓰실 때 기본적으로 현실에 있던 사건들을, 중심 사건들을 이제 마음에 딱 머릿속에 넣고 약간씩 각색을 하면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이 5화, 6화에서, 그러니까 특히 5화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도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2014년경에 이제 시작되어서, 근데 사건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여성분이 그러니까 실제 사건 같은 경우 베트남인,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겪은 그 시아버지와 이제 있었던 그 범죄 사실들, 이런 게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동일한데, 이게 실제 사건에서는 놀랍게도 2심까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폭행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피고인으로 하는 성폭행 항소심에서 이제 이 여성분의 이제 임신, 그러니까 과거 결혼 사실과 이제 임신 그리고 출산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때 이제 이 여성분의 남편이 결혼 취소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결혼 취소 재판에서 항소심까지 계속 놀랍게도 그 남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제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고
아니 원고가 아니지 그 여자분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다행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취소가 만약에 됐으면, 그러니까 계속 남편의 손을 들어줘서 취소가 됐으면 이분은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체류 자결 근거였던 결혼이 없어지는 혼인 관계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드라마에서처럼 강제 추방이 되는 이제 위험에 처했을 텐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이제 여성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가 그 이후에 기사를 이제 찾은 거에서는 이제 귀화를 타진하셨다고 이제 그런 기사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거의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누가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이 여기 있나요? 그게 처음에는 민변의 여성위원회에서 처음 이제 사건을 대리를 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동천 재단법인 경천에서 맡아주셨다고 했죠. 네. 이게 똑같은 내용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이게 보다 보면 약간 여러 가지 판례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기본적으로 작가님 문희석 판사님 전 판사님께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사례 문제를 내듯 여러 가지 판례들을 조합해서 어떤 내용들이 설명되도록 이렇게 만든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게 법하고 실무를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여성이 심각한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피해자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로 인하여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추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성의 인권으로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중요한 사실이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배우자에 대한 사기다라고 설명한 것은 범죄의 피해자를 당한 피해자성보다는 여성의 어떤 순결이라던가 결혼 이주민을 갑자기 1시간도 안 만나서 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나는 거에 중요한 과정이, 나는 결혼을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무슨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것이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요소였는데 출산을 한 적이 있었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취소할, 물건을 반품할 취소할 사유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어서 저는 그러한 형태의 거기 재판장님들도 성별이 다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동안의 판례가 결혼 이주민 여성을 사실 일종의 어떤 거래 가능한 재화처럼 여겼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중간 봤던 영화 중에 제일 괜찮았던 영화가 있는데 아침바다 갈매기는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리뷰가 있습니다. 어필에도 아침바다 갈매기는 같이 갔던 리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보시고 같이 영화를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 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다니. 특히 중간에 춘천 출입국 사무소가 나오는데 남편의 서명 도장을 갖고 오지 않은 채 체류 자격을 혼자 연장하러 갔을 때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서류를 날리고 이러니까 같이 그걸 도와주려고 갔던 아저씨가 너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어디서 고증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가 너무 훌륭한 영화였는데 계엄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개봉을 해서 저희도 GV에 한번 참석을 했었지만 영화가 널리 흥행하지 못했어요. 감독님은 잘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티빙에 가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결혼 이주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실 때 한 번쯤은 꼭 보시면 어떠한가 하는 영화여서 나중에 소개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맨 끝에 6화에 보면 그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장면을 똑같이 오마주를 해서 변호사들이 다 같이 출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원고의 소수자의 편을,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려고 나오는데 그때 못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의 이름들을 로펌은 우리는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변호사를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난민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공익 변호사 단체들을 다 언급을 했어요. 동감은 어디죠? 저희랑 다 같이 이렇게 가까이 일하고 있는 공감.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얘기한 거고요. 사단법인 널리는요? 두루와 널리를 비슷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한자를 바꾸기가 좀 어색하니까 두루라는 뜻을 그냥 널리 이렇게 아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에 재단법인 경천 어디죠? 재단법인 동천이라고 함께 많이 일하는
동천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너무 반가웠고 한편 어필을 얘기하지 않는 건가 여기서 중간에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나오지 난민과 관련된 사건에서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도대체 누가 이거 관련된 초창기 이야기들은 한 커플 이제 벗겨지면서 그냥 즐겁게 살아오고 춤을 추고 요리도 잘하고 행복하게 머물렀던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한테 범죄를 당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연이었고 그 이혼과 가정에 보니까 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성폭행을 당하고 납치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 다음 집에서도 쫓겨난 상태가 있었던 어두운 과거.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은 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탈출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으로 오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 나오는 어떤 이 배경들 갑자기 추방되지 않도록 갑자기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이 있는데 강다희 변호사가 갑자기 가갖고 난민 신청하면 난민법 3조에 따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정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추방할 수 없습니다. 즉시 석방하십시오. 뭐 이렇게 멋지게 나와서 추방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난민 그 조력에 전문성이 있고 저희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사실은 어떤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 눈으로 봤습니다. 네. 그 문유섭 판사님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 좀 사실적인 문제는 사실적이게 그 대신 해결은 좀 동화적이고 판타지적으로 푸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사건 배경으로 했지만 좀 이렇게 난민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조금 동화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광렬 판사님께서도 이게 자기가 오랜 기간 판사하면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엉터리인 청구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난민이란 게 자기의 국적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보호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국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한국에 다시 보호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광렬 판사님도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무슨 나를 광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해병대 정신이 나오셔가지고 결국 그렇게 난민 인정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만약에 진짜 한국에서 그런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만약에 자신이 있었던 원래 나라에서 그런 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강제 결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통해서 명예살인을 하려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다퉈서 한국에서도 난민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게 조광렬 판사님이 화를 막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변호사한테 뭐 재판장에서 그렇게 화를 많이 내시나요? 판사님마다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젠틀하신 판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언성이 높아질 판사님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원고도 그렇고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윈니도 되게 판사님한테도 강단 있게 막 일어서서 거의 손가락질을 하듯이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데 저희들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의 마음을 욕심을 품게 안 되는 거스르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괜찮지만 우리 뒤에 대리하고 있는 원고나 취약한 지위에 있는 난민들의 외국인들의 피해 어떠한 피해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사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이거는 안 될 사건도 될 수밖에 없게 안 될 사건이라도 하게 하는 깨부신 사건이다. 그럼 저도 일어나서 이제 여러 번 소리치고 판사님하고 싸운 적도 있지만 그런 적이 아니면 결국 저희들은 허리를 조아리고 이제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판사님 말씀을 다 받드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재판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의 보통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서 변호사님은 생각해보니까 저희들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난민 사건들을 변호하시면서 되게 선례적인 결정들을 많이 만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아까 그 사건에서 여성들이 보통 명예살인 아니면 강제결혼 아니면 여성 그다음에 할례 그다음에 가정폭력 이 4가지 정도가 여성들이 특히 제3국 국적국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을 아마 제 생각에 문유섭 판사님이 그런 난민 법리에 완벽히 익숙하지는 않은 좀 약간 특수한 분야여서 이렇게 가상적인 판타지적인 해결을 모색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나라 어느 나라인지는 좀 말하지 않았어. 되게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당했고 가정에서 상당히 터부시한 형태로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그 집에 갔는데 아이를 출산하러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쫓아내는 이제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고 오히려 성범죄를 당하고 거기에 종속된 상태로 9개월 넘게 살 수밖에 없는 사실혼 상태에 이제 방치되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다툼을 한번 해봄직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로서 아서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가상의 사건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만약에 그리고 거기서도 많이 여러 번 도망쳤는데 가족으로도 보호받지 맞아요. 못하고 다시 그쪽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난민을 인정받는 게 꼭 그 국가에 위해서 국가가 주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특수한 국가 문화적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족 규범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가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실제로 난민법,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난민법과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 협약에 의해서도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야님이 강다희 변호사님이 아니라 우리 아서 변호사님을 찾아왔다면 정통적인 방법으로 판타지가 아닌 방법으로도 이렇게 소송에서 이기는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낯선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변호사로서 봤을 때 아까움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또 동화적 해결을 바라게 되는 부분도 공익 변호사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재판에서 이기고 질 사건을 어쨌든 꼭 지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질 수도 있겠다는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항상 원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법적인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와도 그분들의 이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또 해결되고 삶을 이어나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막 법무부랑 딜을 치고 이런 거는 실제로 막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진짜 멋진 방법으로 그 의뢰인 분들의 삶이 더 나아. 이게 좀 아쉬운 장면도 있지만 공익 변호사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활동들도 어떻게 해서든 원고들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돕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아서께서 말씀하셨던 사건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저도 비슷한 사건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수상쟁을 다 덜어내고 얘기하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들이 아까 카야가 당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강제결혼이나 명예살인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런데 주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여성인 아이를 미성년인데 팔아 넘기듯이 어떤 사람한테 지참금을 받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듯이 넘기는 거죠. 그럼 아이가 갑자기 가서 저도 너무 비슷한 사안이었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례에서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팔아 넘겼나? 아닌가 그런 건 잘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이제 땔감을 떼러 가다가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모습만 나왔지 거기 뒤에 아버지가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나오지가 않지만 제가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허락해서 이 사람은 결혼해라. 그럼 아버지 싫어요 이러면 갑자기 방에 가둬서 나올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빠한테 맞을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라 하고 문을 열어주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가 나이 든 사람이나 억지로 팔아서 넘겨서 결혼시키려고 해요라고 하면 갑자기 경찰이 멱살을 잡고 너희 아버지를 존중해라 라고 갑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지옥 같은 삶이 있고 실제로 만났던 저 사람들 너무 사례가 비슷한데 데려가는 거예요. 결혼해 중학생인데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성범죄나 다름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에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이 안 되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도무지 못 견디겠으니까 도망을 와요. 아버지한테 부모님 집으로 똑같이 여기서 나온 카야하고 똑같이 제발 아이를 나한테 주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너가 우리 집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러면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실 하혈을 하고 막 이래갖고 병원에 가고 갑자기 경찰에 가 신고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러한 모습에 카야가 담긴 것 같은 형태의 그런 터붓이 되고 집안의 명예를 덧붙인 것 같고 사실 물건처럼 매매당하고 이런 형태의 일들은 되게 끔찍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싶고 약간 저는 또 그런 장면도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인신매매와 관련된 좀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9개월 동안 너 같이 있지 않았냐. 이거 사실 저희가 여성과 관련된 여성의 취약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위로서 있는 일들의 사건들을 돕다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의 2심 판결에 혼인 취소에 관련된 2심 판결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9개월 동안 또 같이 있지 않았냐.
아이 출산은 집에서 안 하고 거기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 번 성관계를 갖지 않았냐.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여성의 성범죄와 성폭행에 보면 화관이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인데 폭력과 협박을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동의하에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법리가 되게 많이 안 좋게 있어서 여성이 성폭행 피해자로서 보호받기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9개월 동안 너 같이 있지 않았냐. 너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감금된 것도 아니고 너가 얼마든지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지 않았냐. 도망가지 않았다면 너도 어느 정도로 그걸 받아들이고 용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게 아니냐. 이 사람의 범죄 피해자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었던 여성 성매매 업소들 속에서 다 탈출하지 못할 여성들한테 재판에 가면 똑같이 모든 판사들이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카야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들이 차가운 법률의 입으로는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부분을 한번 그 부분을 너무 감동적인 부분을 강다희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 제가 떨려서 못 읽겠습니다. 이제 강다희 변호사가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무심하게 다룬 판사들의 무심함이 괴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반면에 이제 박기쁨 변호사가 법이 무슨 괴물이에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 되게 이게 박기쁨 변호사가 이제 공익 변호사로서의 저희들의 어떤 그 정말 순수하게 좀 붙어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잘 보내었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기계처럼 법을 적용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이 거기 2심 판결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가 좋아서 거기 계속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됐지 안 가고 있으니까 너가 원한 거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가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듯이 나오다 보면 그런 판사님들의 냉담함을 저희가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만나다 보면 접하고 되게 속상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격해져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시는 네. 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이제 그 아무래도 제도, 그러니까 해당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인정하지 않는 제도들, 뭐 여성 할례나 이런 게 아예 제도적으로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가 싸우기가 더 쉽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난민 신청을 해도 그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실무에서 그 과거에 이게 이 실제 이제 모델이 됐던 사건 같은 경우엔 보니까 그 분이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소수민족의 약탈혼 제도가 있는 소수민족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까 아싸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난민 신청을 했다면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아내 상속 제도나 이런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긴 한데 실제로 아내 상속 제도가 있었던 사건에서 이제 난민이 그거는 1심부터 1심, 2심 다 이제 원고가 승소하는 그러니까 난민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서 결국은 이제 항소 기각 후 이제 확정된 사건이 있는 것도 보면 정말 아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트남에서 있었던 이 카야 님이 이제 겪었던 일들을 이제 부각시켜서 하면은 충분히 승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드라마와는 다른 방식이겠지만 네. 승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강다희 변호사와 프로보노 팀을 찾아오지 않고 어필을 찾아왔더라면 또 좋은 결과가 법률적인 방법으로도 멋진 선례와 함께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아서는 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평생 처음으로 누가 나를 위해 싸워줬거든요. 그것도 이 먼 나라에서 외국인 사람 위해. 저 최근에 들었어요. 근데 되게 기분 내가 좋았다고 해도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주셨죠? 공항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했다가 그 불회부 결정이 나서 난민의 그러니까 그 공항에 억류되신 분, 그러니까 옛날 영화긴 한데 영화 터미널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데 그게 공항에 계신 난민분을 이제 불회부 결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했고 다행히 지금 승소 판결이 났고
지금 항소하지 말아라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승소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고 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막 저뿐만 아니라 이제 어필 모든 사람들에게 뭐 온 우주가 좋은 일만 있기를 이제 온 우주를 다해서 이제 뭐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다 약간 이렇게 되게 좋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뭉클했죠. 이런 형태의 활동과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서도 혹시 그런 걸 최근에 들으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감사했던 거는 이게 꼭 승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저도 결과가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이렇게 그동안 와가지고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건을 보면 마무리하면서도 계속 이 법률적인 문제 해결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뭐 꼭 동화 같은 이 아니더라도 그 삶 속에서 뭐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 새로운 해결책들이 나와서 그 삶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역설적으로 아서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반대로 이 카야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는다면 그 변에 도움을 함께 주었던 이 수많은 차별적이고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가 되고 갑자기 1억 원을 청구해서 위자료를 받으라고 하고 추방의 당사자가 돼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쫓겨나야 되는 이 모습을 당하게 되는 게 우리 바깥의 외부의 시설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실제로 카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본다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형태의 카야와 같은 형태의 이주민들이 한국에 280만 명 이상 이미 살고 있는 형태고 그렇게 그 자국의 억울함과 부담으로서 피해서 한국까지 와서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로펌에서는 무슨 뭐 이주민 난민 사건에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무슨 한국에 힘든 사람 많은데 누가 칼 들고 한국 오라고 협박했나요? 자기가 좋아 들어온 건데 뭘 이런 사건까지 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형태로 피해 와서 탈출하고 보호를 구하지만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고 추방 위협에 놓이는 그래서 공항까지 끌려가고 구금되는 이 영화에서 그건 안 나왔죠. 구금되는 장면. 거기서 카야가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검명을 받았다는 거는 끔찍한 곳에 가두어지고 구금된 상태에서 추방을 기다렸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갑자기 법무부 차를 타고 공항에서 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사실 그러한 분들이 한국에 많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위니와 아서와 또 여러 가지 어필의 팀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보노 변호사들, 공익 변호사들이 그러한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카야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해 주는 게 이 조금은 어색하고 오글거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프로보노 드라마의 좋은 미덕과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 리뷰하면서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 초반에는 약간 조금 실망했다. 그리고 현실과 너무 달라서 조금 화가 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문윤석 판사님도 거의 한 근 30년 판사로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느끼셨던 답답함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로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변호사는 딱 더 이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더 강하게 주장하고 하는 어떤 움직임의 여지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판사님들은 판단을 중립적으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더 운신의 폭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답답함 때문에 이제 작가로 변신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또 스토리를 그리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판사님이 원하신 그림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윤석 판사님이 공식 채널에도 나와주셨지만 지금 최근에 책도 얼마 전에 출판하셔서 저희도 그 책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윤석 판사님이 이 영상을 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지만 또 저희 찾아오셔서 그 뒷얘기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로 있으면서의 답답함도 사실 많이 있다고 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입증 책임과 입증명의 정도에라는 안전한 벽 뒤에 숨어서 주장된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판사들의 입장 이런 것들의 답답함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보노 팀의 존망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건가 봐. 네네. 네.
그걸 이제 또 저희가 다음 화도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화에는 또 저희 새로운 아마 크루 분들이 더 재밌는 리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다음 화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더 어필은 또 다양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카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하고 옆에서 법률을 외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말고도 재단법인 경천, 공익인권법재단 동감, 사단법인 널리 더 많이 여러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